겨울이 좀 짧아지고 있구나. 그게 말해주고 있는 건 전 지구적인 이 기후 패턴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의 먹거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중해 연안의 기후가 최근에 굉장히 요동을 치잖아요. 작년에는 올리브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유 가격이 지금 막 폭등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잦을 것 같은데, 전 지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가 돼버린 지 오래잖아요. 우리가 올리브유를 생산할 수 없는 거고,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몇 나라가 있는 건데, 그 나라들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성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시로 벌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우리는 식량 파동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앞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특히 대한민국은 식량의 해외 의존도로 치면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라니까 아마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나라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식량 문제가 대한민국이 겪을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식단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대책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소식을 하고 살게 되는데, 그럼 얼마 많이 먹지도 않는데 매일 똑같은 거를 먹는 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한 식단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는데,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는 미국 음식 한 2주 먹고 나니까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맛이 없어서. 근데 저는 이제는 한국 음식을 몇 끼를 계속 못 먹었다고 해서 그냥 먹고 싶어서 막 이러는 거 거의 없어요. 세계 어떤 음식이든 다 그냥 잘 먹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유학을 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제법 오래 살다 와서 그런 게 생겼거니 했는데, 요즘 주변에 둘러보면 이 땅 떠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음식 먹는 게 무지무지 다양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식단을 좀 다양하게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한번 잘 검토해보고 그걸로 다양한 식단도 좀 개발해보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식량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법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구체적인 문제도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분명히 이제 타격을 입는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이어질 텐데, 조금은 적극적인 대응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합니다. 이 추위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이제 여름이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것도 또 약간 생각을 달리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봄, 가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겨울이 짧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름이 4월에서 11월이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여름만 길어진다고 하기보다는 겨울을 뺀 나머지가 길어지고 있는 건데, 따뜻한 시절이 옛날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쩔 수 없는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요즘 우리가 겨울에 되게 춥다고 강추위, 뭐 혹한 이러는 게 영하 10도만 되면 막 그래요.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영하 10도에 우리 이렇게 호들갑 안 떨었어요. 한 17도 뭐 이 정도 돼야 이제 강추위 뭐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10도 정도에도 막 9도에도 8도에도 혹한 강추위 뭐 TV에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 군대 가기 전에 훈련을 저기 수색에서 받았는데요. 네, 일주일 내내 영하 17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이후에는 춥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때보다 더 추운 적은 없거든요. 그 이제 별로 안 추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바람이 있다 그러면 겨울이 짧아지더라도 한두 번은 호되게 춥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이 한 두어 번 반복되는 거는 생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때 해충들의 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봄에 여름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겨울이 좀 짧아지더라도 좀 쨍하고 추운 날이 몇 차례는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꼭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엉뚱하게 한 며칠 약간 따뜻하다가 굉장히 추워지곤 하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기상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영향이랍니다. 갑자기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기류가 변해가지고 그 추운 공기가 온대지방으로 불쑥 하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영하 한 몇 도로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결국은 갑자기 추운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그냥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겪어오던 사계절 그런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네, 뭐 또 우리 적응해 나가겠죠. 작년하고 올해 특히 더 문제가 됐던 게 이 엘니뇨 라니냐가 이제 전환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류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역류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세계 기후 전체가 뒤틀리는 거잖아요. 그게 여름 기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겨울 기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 전 지구적인 기상 변화가 옛날보다는 점점 주기가 지금 짧아지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 기후잖아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했지만 지구 온난화가 그냥 기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기상이 예상을 벗어나면서 들쭉날쭉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기후가 자꾸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제일 견디기 힘든 거죠. 곡창지대로 분류돼서 많은 경작을 하던 그런 곳에서 갑자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흉작이 이어지는 거고 비가 오지 않던 곳에 갑자기 요즘 이제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제 물난리를 이제 또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패턴이 자꾸 무너지고 있으니까 제일 심각한 건 농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벌써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과 농작물들이 잘 되는 지역이 지금 끊임없이 변동을 겪고 있는 거라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나마 자급자족이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그런 나라지만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곡창 국가들의 경우에는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런 나라들의 공유 생산성이 급격한 변동을 겪으면 전 세계 식량 공급에 이제 어마어마한 차질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좀 짧아지고 있구나. 사실은 그게 말해주고 있는 건 전 지구적인 이 기후 패턴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이 만약에 길어지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우리보다 위도가 조금 낮은 나라들을 보면 그런 비슷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만이라든가 뭐 이 정도의 나라처럼 변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진짜 걱정은 저는 오히려 병충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있는 이런 생태계가 갑자기 열대지방에서 또 아열대지방에서 유입되는 그런 병충해를 어떻게 견뎌낼까.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든가 그런 것들이 유입됐을 때 그런 데 대한 적응력이 우리가 아직 진화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걱정스럽습니다. 동양의 달력 시스템은 달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레고리오력은 태양의 움직임에 기반해서 만든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력과 양력이 이렇게 좀 다른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음력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 생태계와의 그런 조화 이런 게 참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인 건데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를 보고 있는 게 참 충격적이에요. 절기로 치면 우리가 오늘 얘기를 시작한 입춘이 어떻게 보면 절기의 시작인 거잖아요. 입춘으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절기에 맞춰서 농사도 짓고 다 이랬던 건데 지금 이제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만큼 그 절기 시점이 농사를 짓는 행동과 행위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빅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농사도 짓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생각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분 모두에게 이제는 정부가 이런 기후변화에 걸맞은 예측 시스템을 좀 빨리 구축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은 뭐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농림부나 산업부나 과기부나 이런 데서 함께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